시작 전 저의 채널을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채널의 소중한 공간인 댓글창에서 제 채널 이름이나 콘텐츠를 언급하는 일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다른 분들의 노력과 공간을 존중하기 위함이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유튜브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저는 뛰어난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전문가분들의 귀한 채널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애정은 제 채널 안에서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조정장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하락장에서 얼마나 든든한 안전벨트가 되는지, 그리고 현금 보유가 단순한 대기가 아닌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실탄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과 현금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원칙이 왜 투자의 기본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 하루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는 미중 갈등이라는 어제와 동일한 거시적 변수에 노출되면서 서로 다른 시장 구조와 투자자 구성의 차이로 인해 뚜렷하게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본토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급격한 조정 속에서도 은행주와 같은 고배당 가치주가 방어 역할을 하며 상해 종합지수의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홍콩 증시는 국제 자본의 위험 회피 심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주요 지수들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성장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을 제공하는 방어적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이동의 강도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본토와 홍콩에서 명확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시장을 동시에 강타한 것은 반도체와 컴퓨팅 파워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분야의 주식들이었습니다. 본토 증시에서는 중지 이노라이트, SMIC, 캠브리콘, 화홍 반도체 등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창업판과 과창판 지수의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주 투매 현상은 단순한 시장의 순환매나 차익 실현을 넘어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의 존립과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업인 문택과기가 자회사인 안새 반도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문택과기가 안새 반도체의 지배구조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은 미중 갈등이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기술 공급망과 기업 소유권 문제로까지 확전되고 있음을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해외 자산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연관된 중국 기술 기업들의 펀더멘털 리스크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련 주식들을 서둘러 매도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은 홍콩 증시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약세를 보였고, 특히 본토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화홍 반도체와 SMIC는 본토 증시보다 훨씬 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홍콩 증시의 투자자 구성과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태해통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홍콩 증시는 인터넷, 금융, 대부분의 소비재 섹터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이들의 투자 심리가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미중 무역 마찰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고, 이들은 중국 관련 자산,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된 기술주 자산을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악재에 대해 본토의 국내 투자자들보다 홍콩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기술주 매도세가 더욱 거세게 나타났고, 이는 항생테크 지수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본토 증시의 경우 동흥증권의 분석처럼 단기적인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대 기술 산업 발전이라는 중장기적인 핵심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존재하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에서 벗어나 자주적 통제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술 산업의 구조적 재편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주가 급락하는 동안 두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은행, 보험,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고배당 가치주들이 자금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본토 증시에서는 신화보험, 대유에너지 등이 상승했고 은행과 석탄 업종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며 기술주 중심의 심천성분지수나 창업한지수와 달리 상해 종합지수의 하방을 경직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성장을 보이는 성장주 대신 안정적인 이익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가치주로 눈을 돌리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상입니다. 광대증권이 단기 투자 전략으로 고배당주와 소비재 섹터를 추천한 것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장의 주도 자금 역시 태양광 설비, 은행, 백주 등 안정적인 섹터로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자 방어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고 이 자금은 은행주로 몰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상은행과 건설은행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일부 방어했습니다. 은하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주는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며 최근 조정을 거치면서 배당 수익률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에 피난처 자금을 유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태통증권 역시 은행업의 실적 변동성이 낮고 이익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동시에 은행주를 포함한 고배당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투자자들이 미중 갈등 심화라는 거시적 리스크를 회피하면서도 중국 경제의 시스템적 붕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글로벌 공급망에 엮인 첨단 기술 기업의 개별 리스크는 크다고 판단하지만 내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시장의 전망에 대해 증권사들은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유지라는 비슷한 결론을 내놓았지만 그 근거와 강조점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토 증시에 대한 전망은 주로 중국 내부의 정책적 요인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광대증권은 20기 사중전회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 미국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지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외부의 미중 관계 불확실성과 내부의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당분간 넓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태통증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지정학적 충격과 조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 자산을 추가 매수할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혼란이 중국의 구조적 전환과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내재적인 상승 동력을 꺾을 수 없다는 강한 믿음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동흥증권 역시 단기적인 외부 충격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유동성과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논리가 유효하므로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토 증시에 대한 분석가들의 시각은 외부 충격을 단기적인 교란 요인으로 간주하고 중국 내부의 정책과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긍정론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홍콩 증시에 대한 전망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 심리 위축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은국제는 미중 무역 마찰의 재점화가 단기적인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시장이 이미 무역 협상에 대한 예상을 상당 부분 반영했고 자금 상황이 비교적 풍부하며 기업 이익이 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두었습니다. 화태증권은 시장 심리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무역 마찰 문제가 향후 몇 주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 높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홍콩 내 우량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은하증권 역시 무역 마찰 심화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를 낮추어 홍콩 증시의 밸류에이션 조정을 유발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이 넓은 폭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차이는 결국 두 시장의 근본적인 차이, 즉 본토 증시는 내부 정책과 국내 수급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반면 홍콩 증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홍콩 시장의 단기적인 위험 관리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몇 개별 섹터의 움직임은 현재 시장의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황운주는 미중 양국이 서로 항만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운임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본토와 홍콩 양쪽에서 모두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무역 갈등이 특정 산업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양광 섹터 역시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능력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토 증시에서는 롱지그린 에너지가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였고 홍콩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장중 한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증시의 태양광주들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산업별 뉴스조차도 거시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그 힘을 잃을 수 있음을, 특히 외부 환경에 민감한 홍콩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9월까지 중국의 자동차 산업, 특히 신에너지차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는 긍정적인 펀더멘털 지표가 발표되었지만 시장은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미중 갈등과 기술주 리스크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양호한 실물 경제 지표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특정 거대 담론에 지배될 때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는 미중 갈등이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지만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강도의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두 시장 모두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질서 있는 후퇴가 나타났지만 국제 자본의 전초기지인 홍콩에서는 그 후퇴의 폭과 깊이가 훨씬 컸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과 등락 장세를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경제와 증시의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로에 있어서 본토 증시는 내부 정책이라는 버팀목에 대한 기대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조정을, 홍콩 증시는 글로벌 투자 심리의 변화에 따라 더 가파른 조정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고배 당주와 같은 방어적인 자산으로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갈등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내수 중심의 소비재나 자주적 통제 가능한 기술주, 그리고 첨단 제조업과 같은 중국의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오늘의 시장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 앞에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준 하루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